마켓 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또 흐름들 예측해보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이제 등락 장세입니다. 좀 밀렸다 싶으면 올라오는데 또 힘은 없고요. 최근 장세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121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전반에 남아있는 가운데 불안한 장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강한 반등 탄력 그리고 쭉쭉 뻗어나가는 장세보다는 계속적으로 확인하려는 심리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을 계속 거쳐가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 그리고 중국 정권 교체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변수들이 많다는 점에 있어서 당분간 변동성 확대, 이렇게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목하실 부분은 미국 경제 지표가 소비, 고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같은 경우도 10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2포인트로 기준선을 넘어선 등 경기 저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미국 대선 결과 그리고 허리케인 샌디 영향력에 따른 움직임 그리고 얼만큼이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코멘트들이 시장에는 좀 등락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Q3 이후 경제 주체들이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심리 개선세가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하반 경직성을 좀 더 담보해주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121선 경기선이라 불리는 121선에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는 있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지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1890에서 80포인트 정도에서의 지지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1950선까지 한번 반등 시도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50선 정도까지 상승 반등 시도 예측을 하셨습니다. 다만 최근에 반등이 올라오긴 했지만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요. 기술적으로는 지난주에 소위 좀 부담스러운 신호인 데드크로스가 났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있었는데요.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해 주시면. 여러 가지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고 아직까지는 네.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데드크로스가 난 시점이 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20일, 200일선 데드크로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2000년 이후 20일, 200일선 데드크로스 이후 코스피 흐름을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약세 흐름, 통상적으로 200일선 어떤 데드크로스 간에 약세를 예고하는 시그널을 볼 수 있겠지만 2000년 이후 200일선이 상승하는 가운데 7번 발생한 20일, 200일선 데드크로스 중에 5번이나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타났고요. 평균적인 흐름을 보시더라도 한 달 정도까지는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200일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추세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신뢰도가 있는 가운데 21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좀 과도하게 약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반등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950에서 60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난 9월 달에 돌파갭이 발생한 주대를 하락갭으로 하향 이탈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일랜드 갭, 그러니까 추세 전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아일랜드 갭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동지수대는 2012년 상반기 때 중요한 지지권으로 작용을 했다가 하향 이탈하면서 급락세가 나타났고, 지난 7월 초에, 8월 초에도 반등 시도 이후 저항을 맞았던 지수대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반등 과정에 있어서는 1960에서 70포인트를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아마 20일, 60일도 데드크로스가 났을 거예요. 네, 좀 일반적으로 부담스러운 신호인데 21선과 200일선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면서 200일선이 좀 더 이제 긴 흐름의 선일 텐데 상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수치를 보면 오히려 이제 지수가 오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고요. 자, 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제 종목별로 코스피, 코스닥 또 대형주, 중소형주 어떻게 양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형주 쪽에서 네. 반등 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기적으로 중기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아직까지는 불안한 장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내수주나 뭐 중소형주의 강세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가격 부담을 해소해가는 과정을 전개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하실 부분은 최근 들어서 수출주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 급락을 하면서 수출주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100원 선을 하향 이탈한 이후 그 속도가 좀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주의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매매 패턴에 따라서 좀 영향을 크게 받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매 패턴이 좀 더 우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IT 업종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T 업종은 4분기 실적 개선세뿐만 아니라 2012년 전체적인 그리고 2013년 전망치까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반도체뿐만 아니라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하드웨어 그러니까 전반적인 업황의 턴어라운드와 개선세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음식료, 담배, 생활용품과 같은 내수주 쪽에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투트랙 전략을 한번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주목하실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이 좀 엇갈리는 가운데 있어서도 디스플레이, 반도체, 하드웨어는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보셨을 때, 뭐, IT 업종의 실적 모멘텀, 그리고 가격 메리트, 그리고 수급 모멘텀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중기적인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강세 수혜주들을 계속 보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강세 추세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눌려 있었던 수출주들도 대형주들이 올라올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IT 말씀하셨고 자동차도 사실은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네, 악재를 예, 악재를 만나서 현대차나 현대차 그룹 주가들이 급락을 하고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중소형주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심 가질 종목은요. 뭐 중소형주 코스닥 변동성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있어가지고 주목하실 부분들은 경기 흐름과 무관한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는 업종이나 종목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유선, 무선, 인터넷, 모바일로 이어지는 IT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게임 및 결제 관련주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는요. EPS 증가율이 2015년까지 한 35%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애널리스트와의 주가 추정치 계류율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반등 시도가 꾸준히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성장성, 그러니까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 그런 악재들이 좀 대부분 반영되면서 접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경기 방어적 특성이 좀 시장에는 좀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바이오 분야, 그러니까 종목을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이나 메디톡스, 시젠 같은 경우는 R&D 성과가 이제부터 가시화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좀 양호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바이오 시밀러가 상용화되고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앞으로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요 기업들이 최근 목표 주가 대비 현재 주가 괴리율이 한 65%가 된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실적 개선 그리고 이익 성장률 그리고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형주 중에서는 IT 업종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모바일 관련 그러니까 게임과 결제 관련주와 그리고 바이오 산업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좀 더 여쭤보죠. 수급 관련해서 이제 10월 말 11월 초 오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나서주는 분위기가 네. 있는데요. 수급상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매수할 여력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확인하셨듯이 반등하면 펀드 환매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하락하면은 펀드 유입 때문에 좀 운신의 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있어가지고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하방 경기성은 좀 더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하향 이탈하면서 좀 매도세를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1,090원대에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급락세를 보이지 않고 하방 경직성을 다져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실 부분들은 업종별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11개 업종을 샀습니다. 한 20개 업종 중에 50% 이상을 샀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6개 업종, 5개 업종,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았던 데 반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업종별 트레이딩 전략 중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외국인 매매 패턴도 좀 개선될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과거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될 경우 대형주, 수출주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오늘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